네, 오늘 살펴볼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이 회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죠. 바로 완탄입니다. 말 그대로 2020년 생산 물량까지 사실상 매진된 상태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장사가 좀 잘 된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쓸 물량을 미리 사겠다고 줄을 서는 상황. 그것도 한 번 주문하면 절대 취소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계약으로 말이죠. 과거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AI 산업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놀라운 현상을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완판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열풍의 중심에 있는 HBM은 도대체 뭔지, 또 왜 공급은 부족한 건지,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의 미래 투자와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완판 현상. 왜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하게 알아보죠. 핵심은 딱 하나, 바로 계약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 그러니까 2017년, 18년 클라우드 붐 때는요, LTA라는 좀 느슨한 계약이 대부분이었어요. 앞으로 이만큼 살게요 약속은 하지만 시장 상황 안 좋아지면 미안 주문 줄일게, 이게 가능했죠. 근데 지금 AI 시대는 다릅니다. PO, 즉 확정 구매 주문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계약입니다. 물량은 아예 1년치 이상을 못 박아두고 가격만 분기마다 협상하는 식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 실적의 예측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수요 폭발을 이끄는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주인공 HBM입니다. HBM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이 밴드위트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D램 칩을 단독주택처럼 옆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칩들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짧아져서 훨씬 적은 에너지로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제 성능을 내려면 이 HBM이 없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최고급 휘발유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유독 SK 하이닉스가 이 HBM 시장을 꽉 잡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술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웨이퍼에서 더 많은 양품을 뽑아내는 수율, 그리고 더 뛰어난 성능,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면서 시장을 선점한 겁니다. 게다가 HBM은 워낙 만들기 까다로워서 주문하고 제품 받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HBM을 공급받으려면 SK 하이닉스에 미리 1년치 주문을 넣고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공급 부족의 비밀.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고객들이 저렇게 줄을 서 있는데 그냥 공장 더 돌려서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게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생산 공정의 복잡한 특성과 회사의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재고 상황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생산 능력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원을 가장 돈이 되는, 즉 수익성 높은 HBM과 서버용 D램에 집중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 두 제품은 재고가 바닥 수준이고 시장은 극심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고가 넘쳐나도 낸드 메모리까지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M1X라는 새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오로지 HBM만을 위한 전용 팹이고요. 내년 2분기에 나의 양산을 시작해서 완전 가동까지는 2026년 말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뭘까요? 네, 이 공급 부족 상황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곧 SK 하이닉스가 가격 협상에서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 번째입니다. 투자와 미래. 지금까지 HBM이 현재의 주인공인 건 확실히 알았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AI 생태계 전체를 보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진화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HBM으로 AI 모델을 똑똑하게 만드는 훈련이 전부인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똑똑해진 AI가 처리해야 할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빠르게 꺼내 쓰는 데이터 처리 단계가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게 이 SSD, 즉 기업용 SSD입니다. AI의 두뇌를 만드는 시장에 이어서 이제는 AI의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고 있는 거죠.
이 ESSD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바로 SK하이닉스의 낸드 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여기서 아주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무작정 돈 들여서 새 공장을 짓는 대신 기존 공장을 최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동시에 인텔에서 인수한 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특정 시장을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무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는 일종의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HBM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래를 위해 M15X 공장이나 용인 클러스터 같은 곳에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죠. 즉, 지금 번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기보다는 더 큰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주 환원 정책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심장인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이 우호적인 환경은 최소 2026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ESSD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장착했죠. 우리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래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와 현재의 주주가치 제고 사이에서 회사가 앞으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AI 혁명의 가장 높은 파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화는 멈추지 않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독보적인 위치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